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가장 큰 어르신 의원님이 홍국표 의원님이시거든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홍박 커플이라는 이름에 자랑스럽습니다. 그 의지가 늘 잘 받아들여져서 꼭 이렇게 저를 홍국표 의원님 다음으로 묶어주시는 그 정성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칩니다만 다 그런 게 공론의 공간의 의미이고 의외의 역할이겠죠. 오늘 드리는 주제는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가 늘 뜨거웠지만요, 이제 지난번에 한강버스 특집편이었으면 오늘은 바로 감사의 정원입니다.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감정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좀 머리 맞대고 시장님과 토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렇게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감사의 정원입니다. 자, 이자부터 볼게요. 시장님 잘 보이시죠? 2년 전에 24년 6월 25일 날 느닷없이 시장님께서 국가상징 공간 사업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다. 어디에? 광화문 광장에 한다. 그래서 여름에 의견 수렴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8월 20일에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계획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6월 25일 날 국가 상징 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인지 110m인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론이 지형이 급반전되죠. 그래서 8월 20일 날 공식 철회를 합니다. 그때 소회 시장님 잠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를 상징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만든다.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상징물이 없다, 이런 비판이 쭉 있어 왔고, 그런 비판을 의식을 해서 가장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게 태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극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설정을 해서 그런지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비판을 경청한 결과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가 걸리면 애국심이 올라갑니까? 애국심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100m 높이 위에서 펄럭이는 것이 마땅히 어울린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은 왜 저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의 분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이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태극기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었을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마다 논거는 다 달랐습니다. 생각이야 늘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서울시가 발표하고 여론이 안 좋아져서 불과 2달 만에 8월 20일 공식 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상징 공원에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여론이 먼저 모여져야죠.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의견이 모였으니 이렇게 잘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해야 되는 게 온당한 상식이지요. 근데 우리는, 서울시는 한강버스부터
다른 이야기는 오늘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정원 이야기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달도 안 돼요. 6월 25일 날 그렇게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 건다 발표하고 2달 만에 공식 철회입니다. 이게 온당한 행정의 자세일까요? 글쎄요, 당연히 국가 상징 공간에 국가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고,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태극기라는 것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의원님 지금 서 계신 그 단상에 우리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제 기억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태극기 개양을 요청하시는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런 겁니다. 기억하는데, 의견은 늘 다르잖아요. 그 얼마나 달랐으면, 얼마나 여론이 급 안 좋아졌으면 2달 뒤에 공식 철회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첨예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선행이어야죠. 그런 과정, 서로의 생각 다르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기 토론 거쳐서 다수의 주권자가 이 아니면 좋겠습니다라고 합의돼서 공사하면 난리 납니까? 왜 그렇게 일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여쭙고 그거는 있는 이렇게 거예요.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아마 발표한 날짜가 일부러 6.25 날짜에 맞추어서 발표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6.25 참전 용사님들 모시고 아마 저희가 그 첫 계획을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날짜에 발표하는 것을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날짜에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태극기 이상의 국가 상징물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되 당연히 누구라도 다 동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 태극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당시에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발표됐으면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몽당연필처럼 그려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매우 유려한 태극기 개양대를 발표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처음에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보고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저로서는. 예, 시장님, 여기서까지도 일하는 실무자를 탓해서는 안 되겠죠. 책임자 실제로 시장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그랬어요. 책임자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제 화면이에요. 보시죠. 저랑 시장님이랑 나눴던 이 이야기, 저 110억 들어간 100m 태극기 개양대가 말이 됩니까? 라는 5분 발언 영상이 보시죠. 조회수가 122만 회인데요. 댓글이 약 7,000개예요. 시장님, 제가 댓글을 읽다 손가락이 아파서 못 읽을 정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20만 회 정도 나오는 그 영상에 댓글이 7,000개 가까이 달렸다는 게 뭘 뜻할 걸까요? 그렇게 첨예하다는 겁니다. 대형 태극기를 거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행동, 그리고 결과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처지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시장님과 제가 나눈 9분 동안의 시간에 한 줄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거의 정규 분포듯 양극단부터 가운데 수렴되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 분포가 있습니까? 시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해야 할까요? 국가 상징 공간에 태극기면 모두가 좋아할 테니 태극기 설치한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자? 과연 그렇게 행정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장님과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감사의 정원 얘기 이전에 대형 태극기 문제가 왜 생겼냐? 의견은 다른데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정교하게 깊고 넓게 수기되고 토론된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걸 책임자로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데, 시장님은 여전히 또 남 탓이에요. 실무자가 디자인을 구리게 했다는 둥, 그게 원인이었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먼저 생겨서 그렇게 아니, 일이 그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대표 광장, 그 나라의 상징 공간에 국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걸 무슨 수기가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이한 역사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주권자, 서울 시민 1,000만 가까운 930만 명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주권자가 다른 나라에는 멀쩡히 광장에 휘날리는 태극기, 그 나라의 국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대의 여론이 높았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시냐면, 그건 주권자의 뜻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극기를, 그 나라의 국기를 그 나라 상징 공간에 세우는데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예, 그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야기하는 주권자분들과 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저 영상 내용 기억나시죠? 저 태극기 100m 높이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어떤 본능적인 반발을 느끼는 분들의 의견이 이런 겁니다. 대형 태극기 논쟁이 남북 간의 역사에 저 70년대 대성초등학교 때부터 서로가 먼저 더 높이 세운다라고 한 게 98m까지 올라왔던 북한 쪽 대형 인공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걸 2026년 이 대관절, 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더 높지 100m 대형 태극기 광화문광장에 빡! 그래서 반발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의견도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 들어오겠습니다. 24년 6월 달에 대형 태극기를 발표했다가 두 달도 안 돼서 8월 20일 날 전면 철회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저희 태극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국제 공모하겠습니다. 국제 공모된 거 선정 결과가 한 해 지나 25년 2월이에요.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저걸 감사의 정원이라고 한 거죠. 감사의 정원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 달에 원래는 UN 참전국 22개 나라를 형상해서 22개 기둥이었는데 한국 빠지면 안 된다. 23개로 늘리는 걸 6월 달에 결정을 해요. 7월 6일 날 기사가 나와요. 계획한 내용이 22개 참전국으로부터 그 석재를 기증받아서 세운다라고 하는데, 아래 보이시죠? 가장 많이 병사 보냈던 미국, 영국, 캐나다 다 빠졌어요. 8개 나라로 받는다라는 동의를 받았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 어떻습니까, 시장님? 몇 나라가 석재를 보낸다고 답이 왔나요? 지금 8개국입니다. 8개국. 우리 석재 받았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9개국인데요. 예. 3개국은 이미 도착을 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런 거 발표 질의할 때 미리 자료 다 보고 받으셨을 테니까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저 과정도 제가 지난번 한강버스 때도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다는 경험 말씀드리면서 저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회사원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감사의 정원 공식 사업비가 얼마죠, 시장님? 209억입니다. 예, 209억입니다. 209억이에요. 209억이 들어간 저 사업에 계획이 뭐냐? 6.25 참전국의 용기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받들어 총 모양이라고 하는 유려한 곡선에 22개 나라를 상징하는 돌기둥이 높이 7m가 쫙 깔리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동상 옆에. 그 나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오해가 크신데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석재는 우리나라가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중간에 총괄 건축가께서 의미를 담는 게 어떠냐,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했더니 그 나라의 석재가 거기에 들어오면 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다 동의가 될까요? 아마 다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내올 수 있는 나라 것은 쓰기로 하는데, 그것도 저게 지금 높이가 6.25를 상징해서 6m 25cm입니다. 6m 25cm의 저런 형상의 돌이 들어오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걸 또 다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듈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가 정확한 크기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모니터 크기 정도의
돌이 들어오면 그거를 짜맞춰서 거기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상징적 의미를 보충하자는 의미예요. 예, 시장님, 저 6월 9일 날 우리 22개 나라 참전국 기념하는 밭드로총 모양의 감사의 정을 아까 조감도 자료 보셨죠? 저 조감도 자료 나왔을 때 조감도 자료 나올 때 네, 이게 전입니다. 조감도 자료 나올 때 보도 자료 내용 기억나세요? 저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처럼 하신 말씀이 저 때 공개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2개 나라의 참전국으로 석재 받아서 밭드로총 의미 살려서 참전국 기린다는 의미를 먼저 발표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안 보내요. 안 보냈더니 말을 어떻게 바꾸냐? 아, 저희 걸 먼저 설치하고요, 갈아 낄게요. 아니, 우리 명색이 전 세계 글로벌 탑5를 자부하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의 행정에 6.25 참전국 22개 나라를 기리는 이 아름다운 209억이 들어가는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시장님? 209억 중에 상당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하 잘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시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권자분들이 아니 처음에 많은 관심 22개국 가지실 중에 텐데요. 22개국 중에 다음은 몇 개 나라라도 그 나라에 돌이 들어오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 모양의 돌이 들어와서 그 모양으로 다듬으려면 꽤 큰 돌이 들어와야 되니 일부 상징적인 부분에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모듈화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예. 그걸 예, 시장님 정말로 빌드업 잘해 주셨거든요. 딱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워딩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때문이라고요. 서울시의 단어 때문이라고요. 시장님이 저랑 한강버스 때도 얘기하는 거 저 너무 지금 기시감이 들거든요. 한강버스가 왜 그렇게 문제일까요? 시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어려움 초반에 많이 겪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거 다 몰라봐주는 사람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다 회사도 다녀보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실망이 컸냐? 시장님이 단언하셨어요. 한강버스는 버스다. 한강버스 54분 안에 주파한다. 한강버스 24년 봄에 한다, 가을에 한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에요. 이거 대중교통 맞다. 한강에서 아침 베이글, 저녁 베이글, 야경 즐기면서 그런 새로운 대중교통 열린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무자들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얼마나 기함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감사의 정원도 처음부터 22개 나라의 돌기둥 받아와서 설치한다라고 발표한 게 서울시라고요. 다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돌 오는 거 어려움 겪을 수 있겠지. 몇 나라는 보낼 수도 있고 몇 나라는 늦게 올 수도 있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22개 나라 마치 사전 동의를 다 받은 것처럼 이미 그 나라에 아니 온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안 올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오면 받고 아니죠. 이렇게 발표합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게? 예, 시장님 진짜 제가 시장님이랑 오늘 이제 아니, 20번째 시적 질문인데요. 이게 상대 나라의 호의에 기대는 거지 무슨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나라에서 안 보낼 수 있는 상대방 거죠. 나라의 호의에 기대하는 거라면 먼저 그걸 받아들이겠다 기대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예인가요? 그렇게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뒤에 나오는 기사 보고 정말 기사를 읽는데 얼굴이 벌겋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가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저 써있죠? 전면 철회. 세상에 저렇게 일하는 서울시 행정 있습니까? 뭘 전면 철회했습니까?